캡틴 아메리카 아저씨와 국민 배우 송강호가 만나는 순간 전국의 민수들이 귀를 의심케 한 대사 아유 남국 민수. 얼어붙은 지구를 한없이 달리는 봉태일 감독의 수작 설국열차 속 한 장면입니다. 갑자기 설국이 된 지구에서 유일하게 생명력 넘치게 달리고 있는 열차에서 마치 계층화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콕 집은 심오한 영화로 평가받는데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냉각제인 CW7을 살포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넘어 지구를 빙하기에 밀어넣은 것이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실제로 4월에 눈이 내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여름과 겨울이 엄청 길어진 것도 모두 다 지구 온난화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설국열차에서처럼 냉각제라도 뿌려서 막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온난화를 늦추는 기술이 등장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오엔지니어링, 지구공학이라 불리는 인류의 희망과 같이 등장한 이 학문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상상하지도 못할 충격적인 부작용을 낳은 실험은 없었는지 과연 지구 종말 전 미래의 설국열차 출현을 막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니 그냥 설국열차에서처럼 하늘에 냉각제를 뿌리면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실제로 냉각제는 아니지만 하늘에 미세 입자를 뿌리려는 사람들이 있죠. Stratospheric Controlled Perturbation Experiment 스코펙스라고 하는 이 실험은 하버드대학교 응용물리학과 데이비드 키스 교수팀에서 기획한 아주 특별한 실험인데요. 한마디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성층권에다 탄산칼슘을 그냥 부여 갈겨버리는 실험입니다. 2014년 처음 고안된 이 실험은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당시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천만 톤의 이산화황이 방출된 후 성층권에서 황산염 입자가 모인 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산염층이 지구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무려 30%나 줄여버리는데요. 이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을 0.5도나 떨어뜨립니다. 유레카! 라고 외친 하버드대 데이비드 키스 연구팀은 성층권에 탄산칼슘을 뿌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돌려보았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술지 중 하나인 네이처에서 발표된 이 내용은 성층권에 탄산칼슘을 뿌려 햇빛을 차단하면 오존층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절반으로 억제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자 잡고 마당 쓸고 일사토시 줍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보여주었죠. 심지어 강수량 불균형도 없애고 허리케인의 강도도 85% 이상 줄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실제로 효과 입증만 하면 지구온난화는 클리어다 라는 생각에 신이 난 연구팀은 2021년 6월 곤돌라에 탄산칼슘을 실어 쏘아 올린 뒤 실제 실험을 진행하려 했으나 Are you wanna be named 국민수? 라고 반발하며 예상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잠정 연기되었죠. 그냥 하늘에 탄산칼슘만 후려갈겨 뿌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아름답게 해결될 거란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여러가지 놓친 점들이 있는데요. 많은 생태학자들은 냉각 효과가 지구 전체 표면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대기학이나 지구공학 관점에서도 스코펙스와 같은 실험으로 강우와 지표 자외선 복사에 영향을 주게 되면 산성비가 증가해 바다가 점차 산성화되는 점을 짚기도 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사량이 줄어들면서 지구의 물순환 패턴이 바뀌어 지금과는 또 다른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 조지타운대 콜린 칼슨 교수팀은 태양 빛을 반사해 온도가 빠르게 내려갈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 전염병을 더욱더 잘 퍼지게 하는 촉매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설국열차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하는 실험이란 건 분명해 보이죠. 스코펙스와 같이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줄이는 기술을 Solar Radiation Management SRM 태양복사 관리라고 하는데요. 탄산칼슘을 후려갈기는 방법 말고도 여름에 시커먼 옷을 입으면 보기만 해도 더워 보이고 하얀 옷을 입으면 엄청나게 빛을 반사해내어 조금이나마 시원하듯이 햇빛을 반사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구름을 더 밝게 만들어서 햇빛 반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얗습니까 여러분? 가시광선의 파장보다도 구름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빛이 산란할 때 가시광선의 파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 모든 색을 골고루 산란시키게 되어 하얀색을 보여주는 것이죠. 애초에 구름은 공기 중의 수분이 소금결정 같은 입자 주변으로 달라붙으며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원리로 입자에 수분이 많이 달라붙을수록 구름은 더욱더 하얗게 보일 수가 있죠. 대형 선박이 하늘로 바닷물을 뿌려 증발한 물이 구름으로 유입되고 소금 입자들이 수분을 모아 구름을 밝게 만들면 더 하얘진 구름들은 햇빛 반사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외에도 비누 성분의 화학물질을 이용해
선박들이 움직이며 발생하는 물거품의 지속시간을 10분에서 열흘로 늘려 미세 거품을 활용한 햇빛 반사 방법도 있으며, 일론 머스크형의 스타링크처럼 우주에 대형 반사경을 띄우거나 농작물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 표면이 햇빛 반사를 더 잘하게 하는 방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반사해내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띠똥 칼라똥 반사 같은 거 말고 좀 더 확실히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뜻,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예 싹 도려냈다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실시간으로 내뿜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대표주자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리자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범고래를 뜻하는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제거 및 저장 시설, 일명 오르카가 있습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에 걸맞게 연간 무려 4,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지하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흡기구로 빨려 들어온 공기가 필터를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만 걸러지게 되는데, 필터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게 되면 출입문을 닫고 필터를 뜨겁게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농축된 이산화탄소를 물과 섞으면서 크랩이나 페리에 같은 탄산수 형태를 만드는데요. 지하 800에서 2000m의 현무암질 지층에 주입된 이 탄산수는 수년 안에 탄산염 암석이 되어버립니다. 이산화탄소를 덜로 만들어버리는 이 신박한 아이디어와 같이 이산화탄소 자체를 줄이는 기술을 지구공학에서는 흔히 Carbon Dioxide Removal CDR 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 6월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의 연구진도 이 CDR을 개발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해 이산화탄소를 에탄올이나 일산화탄소 같은 고부가 가치 화합물로 바꾸는 인공광합성 기술인데요. 특히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해 메탄, 에탄, 부탄 같은 천연가스를 만들 수 있기에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연료도 얻어내는 아름다운 기술이죠.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촉매로서 주로 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키스트 연구진은 은을 나노 크기의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기존 은 촉매보다 일산화탄소 생산 효율이 60% 증가했는데요. 여기에 실리콘 태양전지까지 덧붙여버리는 미친 결정력으로 탄생한 꿈의 인공광합성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현존하는 인공광합성 시스템 중 가장 높은 일산화탄소 전환 효율을 보여주는데요. 만약 실용화되면 제철소나 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해 온난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지구온난화를 막을 게임 체인저가 될지 기대가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 말고도 마치 아마존 우림이 전세계 이산화탄소의 상당 부분을 해치워 주듯이 생물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구도 있는데요. 미세 조류를 이용한 신개념 이끼 하우스, 바로 바이오 건물입니다. 2013년 독일 함부르크에 세워진 Bio Intelligence Quotient House BIQ라고 불리는 이 4층짜리 건물은 백수불 9개의 바이오 원자로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마블 빌런들이 잠들어 있을 것 같은 가로 0.7m, 세로 2.5m의 녹색 바이오 원자로 안에는 24리터의 물과 함께 수십억 개의 미세 조류 친구들이 광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 소나무 48그루가 1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양과 맞먹을 정도의 연간 6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자로 속 미세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인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며, 각각의 원자로에서는 에너지로 사용 가능한 고품질의 바이오매스를 연간 900kg을 생산할 수 있어 한 가구가 연간 소비하는 평균 3500kW보다도 훨씬 높은 4500kW의 순에너지 공급량을 제공합니다. 생산된 바이오매스는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신재생 에너지의 일종인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별도의 원자로로 공급되죠. 이러한 바이오가스는 각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료전지에서 연소되는데요. 여기서 발생한 열은 바이오 건물의 발전소에 공급되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바이오 원자로의 미세 조류에게 공급되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은 뜨끈한 방바닥과 온수 샤워로 쓰입니다. 결국 이 건물 자체의 가스와 에너지는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탈탈 털어먹을 때까지 움직이는 탄소 중립의 바이오 건물이 될 수 있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채굴 광풍을 넘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증설, 지속적인 개발은 너무나도 진보한 이야기 같지만 여전히 심각성이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에라도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인 일로 보이는데요.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발전과 함께 우리 삶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왔지만, 지구공학이라는 이름 아래 연구되는 다양하고 신박한 아이디어를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느끼게 됩니다. 탄소 배출이나 전기요금 사용료에 대해 무감한 채로 살고 있다가 정작 지구공학에서 이렇게 열일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기술과 그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니, 메타버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부질없고 의미 없이 우리 집 전기를 축내면서 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들었다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레알 숨을 쉬는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그 역시 세상에 없던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만 같다고 합리화하고는 급격하게 현자 타임을 가진 후 다시 한번 전세계 지구공학도들을 힘차게 응원하기 위해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는 지구공학
안대공학도 여러분 아자아자 화이팅!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